DDR 킴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토1 일본과 농구 평가전이 잠실 실내체육관에 있었습니다. 결과는 1승 1패였고요. 이거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냥 뭐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일본에서는 일단은 뭐 와타나베 유타, 그 다음에 하치무라 루이, 그 다음에 기와 용병 이렇게 빠졌고요. 이거 두 명과 기와 용병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김선영, 그리고 오색은, 그리고 그 최준용,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기아 선수, 라거나 선수가 빠졌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비슷하니까 뭐 의미를 둬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승패에 대해서도 이제 평가전 의미가 짙기 때문에 승패보다는 이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평가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한일전이다 보니까 첫 경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첫 경기는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컸다. 추일승 감독님이 아무래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잠실에서 하는데 2패를 해버리면 솔직히 또 욕을 많이 먹고, 또 한국 농구가 요즘 좀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데 더욱더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개인기에 의한 피지컬 농구였습니다.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예전 우리나라 농구는 이제 많은 움직임에 통해서 찬스 만들고 또 찬스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하게 일본 선수들보다는 피지컬이 더 좋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동양이긴 하지만 이 웨이트에 대한 시스템이 잘 돼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좀 깨달았고요. 일본은 오히려 피지컬적인 부분이 좀 떨어졌으나 조직력 농구, 그리고 많은 움직임, 그리고 스페이싱에 의한 외곽 농구, 이런 걸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가드여서 그런지 몰라도 토가 유카시 선수가 좀 많이 보이던데,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이제 키가 이제 170이면 매치업 헌팅 당해서 이제 수비에서 많은 빵꾸를 낼 줄 알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시아 기준에서는 좀 그렇지 않는다는 걸 보고, 왜 일본 대표팀에서 나이가 저랑 동갑 89년 선수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는지를 좀 대단하다. 110대 선수가 국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좀 높게 평가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일승 감독님의 농구가 이제 원가드 사포워드, 예전 그 오리온스 시절부터 그 농구를 좀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허운을 하나 박아놓고, 그 다음에 뭐 송교창, 문정현, 하윤기, 포워드들, 이승현, 뭐 문성곤, 양재민, 전성현, 이런 선수들을, 포워드를 많이 기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센터 라인은 조금 작지만 전체적인 신장을 통해서 외곽슛을, 이제 포워드 라인을 올린다는 거는 올 스위치를 통해서 이제 외곽슛을 맞지 말자, 이런 뜻인데,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외곽슛 수비가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차라리 그냥 스위치를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국대를 좀 15명, 16명 이렇게 뽑아놓고 지금 12명을 선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했는데, 추일승 감독님께서 지금 오픈이 안 된 상태예요. 왜냐면은 좀 안 뽑힌 선수가 좀, 이렇게 운동을 하다 안 뽑힌 선수들은 좀 힘이 셀 수가 있잖아요. 아시아게임 하기 전에. 그래서 최대한 늦게 발표를 하실 걸로 보이고요. 일단은 15명, 16명 뽑힌 선수가 가드에서는 허운, 김선영, 이정현, 박지훈, 이우석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제 포워드는 문성곤, 양재민, 이승현, 전성현, 문정현, 송교창 이렇게 되고요. 밑선 센터는 라거나, 오색은, 김종규, 이대현, 하윤기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엔트리는 12명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가드라인에서는 이제 이정현 선수가 이제 유니버시아드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현 선수하고 박지훈 선수가 좀 탈락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는 허운, 김선영, 이우석 이렇게 할 것 같고요. 포워드 라인은 문성곤, 양재민, 이승현, 전성현, 문정현, 송교창이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양재민 선수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예상했던 걸로 봐서는 신장은 크나 슛도 좀 애매하고 운동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문정현과 양재민 둘 중에 한 명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문정현이 피지컬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대학교 제가 처음 3학년 봤을 때는 문정희 선수 프로에 오면은 좀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봤는데 모르겠어. 피지컬 순발력 운동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순발력과 피지컬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많이 쓰진 않겠지만 추일승 감독님이 문정희 선수는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밑선에서는 이제 라거나 오세근, 김종규, 이대현, 하윤기가 있는데 오세근 선수가 몸이 좀 괜찮다고 하면 이대현 선수가 탈락이 될 것 같고 오세근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뛰었고 이제 몸이 어떻게 보면 이제 유리 몸에 좀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팍 뛰고 좀 쉬고 팍 뛰고 좀 쉬고 이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때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대현 선수가 발탁이 되고 오세근 선수가 컨디션 올라온다고 하면 오세근 선수가 발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확정은 났습니다. 그러면 비밀이고 부상 선수가 있거나 컨디션이 떨어지면 또 교체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뭐 기사에서는 우리나라 농구가 수비 조직력이 많이 나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일본이 너무 패스워크가 수준급이었습니다. 솔직히 일본이 뭐 개인기가 좋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솔직히. 근데 패스워크, 움직임, 오프더볼 움직임, 뭐 스크린 이런 거는 상당히 수준급이었다. 뭐 NBA 리그하고 이제 귀하 선수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일본은 세계대회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진짜 다 나와서 붙는다고 하면 일본이 한 10점 차 초반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그런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농구가 좀 밝고 좀 부탁을 드린다면 라거나 이후의 대체자 특히 뭐 문태종 선수의 아들인 제리 스티븐슨이 귀화를 한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어려서 혹시 우리나라에 온다고 해도 좀 시행착오가 좀 걸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BL에서 좀 적응하는 좋은 빅맨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해서 요즘 뭐 아시아 팀에서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귀하 선수 한 명 데리고 있는 거는 그냥 이제는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라거나 대체자를 빨리 내후년 그러니까 내년까지 라거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2026년도가 되기 전까지는 꼭 미리 차출을 해서 만들어서 빈틈이 없게끔 하길 바람입니다. 그래야 작은 대회 작은 대회는 아니지만 뭐 아시안 게임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세계 대회 나가서 최소 1승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농구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아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항상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나라 농구 발전을 위해서 유튜브 찍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를 위해서 찍는 거지만 그냥 항상 진짜 진심된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댓글